생명력의 기. 생명력의 기는 동양 철학, 특히 중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 생명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건강과 질병의 핵심을 설명하는 열쇠로 이해됩니다. 기의 개념과 특징.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기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로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생명력의 원천. 기는 인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균형의 중요성. 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 기는 생기, 정기, 원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기의 작용과 인체. 경락 시스템. 기는 경락이라는 에너지 통로를 따라 흐르며 인체의 각 부분에 영향을 공급하고 기능을 조절합니다. 각 장기는 고유한 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는 정신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를 다스리는 방법. 자연과의 조화. 자연 속에서 활동하고 햇빛, 공기,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기의 순환을 촉진하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술, 한약 등의 한방 치료는 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명력 기. 호흡과 기. 양자물리학에서는 우주의 근원은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는 증명된 것을 넘어서 생활에 양자이론을 적용한 시대에 살고 있다. 에너지란 물리학적으로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능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지만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이 활동하는 근원적 힘이란 뜻이다. 동양의학에서 최고의 책이라 말하는 황제내경에서는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를 받아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 동양의학은 생명을 나타내는 피가 스스로 혈이 도는 것이 아니라 기가 있어야 혈이 움직일 수 있다 하여 기혈이라 칭한다. 그러나 서양의학은 심장이 피를 돌린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심장이 피를 돌리는 것은 맞지만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더 돌릴 수 있는 10만 km 혈관을 이 작은 심장 혼자서 돌리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황제내경의 5장은 심을 주인으로 한다라는 심장 중심의 관점은 심장이 동시에 혈액을 골고루 분배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 혈액은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 심장으로 순으로 순환하는데 심장이 혈액을 뿜어낼 때마다 혈관을 따라 압력의 파동이 전달된다. 이때 생기는 압력은 혈액이 서로 미는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전달된다고 한다. 10만 km나 되는 혈관들은 모두 결합 조직막이며 처음부터 하나로 연결된 구조이다. 동맥은 처음부터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줄기이며 정맥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의 순환 경로는 경락이고 기는 경락의 바깥을 돌며 혈은 경락 안쪽을 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혈이 정상적으로 순행하여야만 건강하다고 말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란 활동하는 힘 즉 몸의 원동력을 일컬는다. 동양의학에서는 만물이 생겨나고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으로 기를 정의하고 있으며 천지의 음과 양을 만든 기가 몸속에 온전하게 갖추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황제내경의 소문에서 인간은 천지의 기로서 태어난다라는 구절이 그 어떤 것보다 동양의학의 가장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기씨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겨왔다. 중국에서는 3000년 전부터 그것을 경락이라 일컬으며 기를 운용하는 침술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침술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기공이라 하여 많은 이들이 호흡을 이용하여 기를 운용시키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기공치료라 하여 인체의 곳곳에 막힌 기를 뚫어주어 치료하는 분야도 나름 서양의학과 함께 발전되고 있다. 그리스 의학과 철학에서는 우주의 기와 정신이 인간에게 중요한 생리작용의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과 철학에서 사용된 푸네우마피에니우에메이는 영, 숨을 뜻하는 그리스어로서 정신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이에 따르면 정신의 중심부는 뇌가 인체 전체 조직을 주관한다는 관점을 가졌다. 이 외에도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관점은 정신이 심장에 있어 피와 함께 인체 전체를 돈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신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한다. 현재는 뇌과학의 발달로 마음은 뇌에서 시작된다는 학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정신의 중심부는 뇌에서 비롯된다는 그리스 의학과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양의학 관점에서의 정신은 정과 신의 합성어로 만물에 생성하는 신령한 기운이라 말했다. 이 말은 앞서 설명한 푸네우마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생각이 든다. 허준이 집대성한 동의보감에서는 인체의 구성을 정기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기신은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물질인 몸과 비물질인 영혼으로 이루어진 포유류이다. 영혼은 정신과는 구별되는 생명원리로 육체가 없어져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말한 정이란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말하고 기와 신은 비물질이다. 기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신은 의지이며 초월의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소통하여 인간의 생명력이 작동한다고 동양의학은 바라보고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마음에 머무르는 신묘한 생명현상을 표현할 때 신을 표현한다. 동의보감에서는 기란 수명을 늘려주는 약이고 심은 기를 부리는 신이 되므로 만약 기를 마음대로 운행시킬 수 있다면 신선이 된다고 말했다. 심은 심장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바두로 이해하여 생각하면 된다. 마음 상태에 따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가 차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는 것을 두고 심은 기를 부린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마음밭은 기를 다룰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선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 속에서나 듣던 신선이란 명칭이 뜻하는 사전적 의미는 세속적인 세상에 구애되지 않고 고통이나 질병도 없으며 죽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가 수명을 늘려주는 약이 된다면 우리는 마음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가 온몸을 돌면서 생을 유지시켜주고 모든 병은 다 기에서 발생하며 모든 통증도 기로 인한다고 말한다. 또 사람이 기 속에서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 것과 비유하며 물이 탁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사람도 기가 흐리면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경락이라는 길에 침수를 대입시켜 기를 다스린다. 경락의 길은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가고 있으나 경락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 근거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본다. 경락은 인체 내의 경맥과 낙맥을 아울러서 일컫는 용어를 말하는데 기혈을 운행하고 조절하는 통로를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의 동양의학의 침술은 이러한 통로를 소통시켜 오장육부로 가는 흐름을 원활히시켜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인체에는 12경맥이 있는데 이 경맥은 모두 기를 낳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를 낳는다는 것은 오장육부의 근본이라는 뜻이기도 하며 각자의 오장육부의 기운들이 서로 보완하고 기량하며 인체의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 자체가 생물학과 물리학의 융합이라고 설명한 제임스 오스만의 이론이 이러한 동양의학의 이론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사람의 생명은 호흡과 관계하고 호흡은 기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사람이 숨을 내쉴 때 나가는 기는 양을 여는 작용으로 보고 숨을 들이쉴 때 기가 들어오는 것을 음을 담는 작용으로 여겨 인체의 음양을 하늘과 땅의 기운이 사람과 통한다고 여긴 것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은 자체적인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숨을 내쉬는 것은 묵은 기를 내보내는 것이며 숨을 들이쉬는 것은 새로운 기를 보충하는 것과 같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하여 탄소 동화 작용이 강한 숲을 찾아 묵은 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산에 등반하는 것은 훌륭한 양생법 중 하나이다. 폐는 기를 저장하는 곳으로서 활기찬 생명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폐기가 없다고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우주의 기운에 따라 인체가 손상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는 온몸을 돌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기이고 천지 만물과 감응하는 매개체로 보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육기라 하여 6개의 외부의 기운이 인체와 상응하기 때문에 바람이 기를 상하게 하면 통증이 오고 찬 기운이 기를 상하게 하면 오한이 오고
더운 기운이 기를 상하게 하면 열이 나고 습한 기운이 기를 상하게 하면 부종이 오고 건조한 기운이 기를 상하게 하면 대소변이 막힌다라고 한다. 인체를 경락을 통해 오장육부에 기를 보내고 오장육부의 활동을 돕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것이 동양의학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기와 물질인 오장육부가 어떻게 감응하고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인체가 가진 몸통의 구조는 마른 목골로 되어 있다. 몸통의 상부인 홍곽입구도 마른 목골이며 골반이 있는 몸통의 하부도 마른 목골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얼굴이 하늘을 보았을 때 입구멍과 항문구멍은 이 마른 목골을 관통하여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른 목골의 구조는 앞, 뒷면의 중심과 좌, 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구조로 호흡과 관련이 깊다. 인간의 육체는 살아있는 동안 완벽한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중심을 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구조를 가진 존재이다. 살아있는 관점에서 오장육부를 해부학적으로 관찰하면 오장육부는 모두 척추면에 붙어 있으며 뇌바닥에 고정되어 마치 매달린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오장육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장기 인대라는 구조물이 장기의 움직임에 맞게 각 장기마다 여러 개 붙어 있다. 각각의 내장기 인대들은 서로 돕거나 서로 기랑하는 움직임을 만든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러한 규칙적 오장육부의 운동성을 상생과 상극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침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의 질서가 깨졌을 때 인체는 병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 잡아주면 인체의 생리작용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는 것이 동양의학의 이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골격계 관절에서는 뼈와 뼈가 만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대가 고정되어 있다. 내장기관절도 근골격계 관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내장기관절의 기능은 동양의학의 상생법칙과 상극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발목 관절이 어긋나면 통증이 생기니 병원에 달려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장기 관절이 어긋나면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골격계의 인대가 관절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듯이 오장육부에 있는 내장기 인대 또한 각 장기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몸을 다스리는 양생법인 기공으로 몸을 다스렸다. 기공은 말 그대로 기에 공을 들인다의 뜻으로 인체 안에 흐르고 기를 조절하는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기공운동은 우주의 질서에 맞게 호흡과 함께 소우주인 인체를 움직여 세포 조직들의 손상을 덜 주기 위한 경락운동이다. 현대인이 알고 있는 서양 운동들 대부분은 인체에 적지 않게 손상이 가는 운동들이다. 예를 들어 골프에서 한쪽으로 드라이브 샷을 하다 보면 양쪽 어깨를 잡아주는 광배근의 좌우 균형이 깨지게 된다. 동양의학은 호흡과 몸의 구조들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서양 운동은 기능적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차이점이 있다. 기공 운동을 하면 인체의 심층근막까지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인간의 겉모습은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몸 안의 내장기관은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전과 자전을 통해 계속 움직이는 지구 위에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다. 뇌를 싸고 있는 뇌척수막은 양쪽 팔다리로 가는 31쌍의 척수신경이 양쪽으로 똑같이 뻗어 있다. 특히 뇌척수막 앞쪽으로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팔다리의 균형이 잘 맞아야 오장육부의 균형도 잘 맞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팔다리의 경혈만 가지고도 전신을 치료하는 침법이 중국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 이것은 인체의 관절과 동범위를 침법에 적용한 것으로 대단히 과학적으로 풀어낸 침법이라 볼 수 있다. 인체의 관절의 운동성은 전후로 움직이는 굴곡, 신전, 안과 밖으로 회전하는 내회전, 외회전, 수평으로 움직이는 내전과 외전이라는 세 개의 운동성이 기본이 된다. 경락은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발에 위치한 음경 3개, 양경 3개, 팔에 위치한 음경 3개, 양경 3개이며 인간의 운동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락은 죽은 사람에게는 사라지고 산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인체의 3개의 운동축과 경락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체 내에서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동양의학에서는 12경맥을 기를 낳는 근원으로 여긴다.
또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락이 살아있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 인체에 움직이는 축과 십이경맥이 매우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한다. 인체는 결합 조직의 결정체로 볼 수 있는데,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혈관을 싸고 있는 혈관막,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이 모두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7년 일산화질소가 생체 신호전달 물질이란 것을 밝힌 영국의 과학자 살바도르 몬카다 박사는 일산화질소가 근육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일산화질소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상피세포가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르기닌을 분해하면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거나 노화가 와서 근막이 굳으면 아르기닌 분해 능력이 저하되어 일산화질소 생성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신경의 생체 신호전달 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일산화질소가 많이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의 편안한 상태의 근막이완이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스트레스는 인체의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피로물질들이 조직 내에 쌓이게 만든다. 이로 인해 굳어있는 결합 조직들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산화질소의 생성 능력이 저하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일산화질소는 전신의 모든 조직의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호흡법을 통해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숨만 잘 쉬어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도 건강을 위하여 호흡 수련을 수행하고 질병을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산화질소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증발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캡슐에 싼 일산화질소도 개발되어 환자의 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일산화질소가 부족하게 되면 심뇌혈관계 질환이 오기 쉽다.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생성하는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 일산화질소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혈관계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호흡 수련을 기를 보충한다고도 말한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일산화질소를 생성한다는 말과 같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산화질소는 암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ATP의 생성을 저하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카스파제 효소도 활성화한다고 한다. 괴사나 염증의 치료에 필수적인 단백질 분해 효소인 카스파제 효소는 일명 세포사멸 또는 세포자살이라 일컫는데, 인체 내에서 세포사멸이 되지 않을 때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카스파제 효소는 면역계에서 림프구를 성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흡이란 인체의 모든 흐름을 정렬하는 것과 더불어 에너지를 만드는 인체의 운동이다. 호흡 시 인체의 몸통 안에 있는 모든 장기는 횡격막의 운동과 더불어 같이 운동을 하여 에너지가 생성한다. 그동안 생체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은 서양 의학에서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냉소적이었는데, 지금은 인체의 모든 세포가 전기, 자석 또는 빛과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전자파에도 인체는 영향을 받으며 자기장이 강한 곳에서도 인체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인체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인체의 흐름에 방해되는 요소들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인체의 세포들의 움직임은 점점 미세한 진동으로 커져가고, 인체의 조직들은 마치 호수 가운데 돌멩이를 던졌을 때처럼 진동이 몸 전체에 퍼져나가게 된다. 국소적으로 문제가 생긴 조직들은 이러한 진동의 변화가 오며 그로 인해 인체에서 특정 파장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위를 기공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병소를 찾아내기도 한다. 실제로 결합 조직의 연결체로 되어 있는 인체는 결합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모세혈관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이로써 그곳에는 세포막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미세한 변화의 기류를 찾아낼 수 있다. 호흡에는 태아 시기부터 엄마 뱃속에서 시작하는 두개골 호흡이 있고, 출산 시부터 시작하는 횡격막 호흡이 있다. 뇌척수막의 운동성은 두개골 호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두 종류 호흡의 균형은 곧 생명이다. 호흡이란 기가 들고 나는 것으로 깨끗한 기를 들여 마시고 탁기를 내보내는 작용이다. 성인 남성의 1분당 호흡수는 14회, 15회 정도 된다고 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수명은 호흡과 관계한다고 말하는데,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듯이 숨 쉬는 양도 정해져 있다.
성인 남자 기준 계산해보면 하루 숨쉬는 횟수는 대략 21,600번을 하게 되는데, 화가 나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숨쉬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는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는 말과 같다. 동양의학에서 숨을 천천히 쉬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그리하여 동양의학에서는 7개의 감정이 균형을 이루면 기가 상하여 질병이 온다고 하였던 것이다.